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23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성북구의 대저택에 발을 들였어요. 처음엔 거의 식모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부가 되었죠.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20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죠. 사모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는 달랐어요. 눈빛에 깃든 슬픔이 있었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오기 3년 전 사모님과 사장님의 외동딸 수민 양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겨우 5살이었다고 해요. 그 일 이후로 사모님은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승희 씨, 웃을 때 보조개가 내 딸이랑 너무 닮았네요. 이 집에서 오래 일해주실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사모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당시 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온 것뿐이었지만 사모님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단순한 가정부 이상의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사모님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였지만 어느새 저는 사모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모님이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는 늘 곁에서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승희야, 너가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사모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게 사모님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삶의 의지처였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거의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셨죠. 가끔 집에 오시면 사모님과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시고 곧바로 서재에 들어가 밤을 보내셨어요. 두 분의 사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이를 잃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은 원래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정말 날 사랑했지. 아버지가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는지. 결국 아버지도 허락하셨어. 어느 날 와인 한 잔에 취해 사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사장님은 대학 선배로 열정과 성실함으로 사모님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장인어른의 사업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나갔죠. 그렇게 두 사람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사랑하는 딸을 잃고 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민이가 떠난 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어.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나누는 방식이 너무 달랐거든. 사모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곤 했죠. 어쩌면 제가 사모님에게 딸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모님은 더욱 저를 의지하셨고 저 역시 사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게 되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가족 이상의 관계가 되었죠. 사모님은 저에게 온갖 선물을 아끼지 않으셨고 때로는 외출할 때도 함께 데려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승희야, 넌 내 딸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내 딸이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의 따뜻함을 오래 느끼지 못했거든요. 사모님은 제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래서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모시고 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죠.
승희야, 울지 마.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이제 내가 나이도 많아서 치료하기도 힘들어. 사모님은 몇 달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셨지만 검사를 미루고 미루셨대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사모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늘 함께 있었죠. 사장님은 연락을 드렸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바로 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사모님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사모님과 함께 보내게 됐죠. 가끔 너무 아파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승희야, 이리 와봐. 침대 옆에 앉아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너무 차가워서 놀랐어요. 내가 비밀이 있는데? 나 죽으면 어떤 남자가 연락할 거야?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남자일까? 왜 연락을 하는 걸까? 의문이 가득했지만 사모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승희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없어도 꼭 잘 살아야 해. 그 말씀을 끝으로 사모님은 깊은 잠에 드셨고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장례식은 생각보다 조용히 치러졌어요. 사장님은 해외에서 급히 돌아오셨지만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커 보였어요. 저는 20년간 함께했던 사모님과의 이별이 너무 아팠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상실감에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안 계신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모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사모님과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과연 이곳을 떠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짐을 거의 다 싸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승희 씨. 저는 박민호 변호사입니다. 김지숙 사모님의 유언에 따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남자가 이 사람인가 싶었죠.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하고 그가 가져온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사모님께서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강승희 씨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집 해운대의 별장, 그리고 회사 지분 일부가 포함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사모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요? 사모님께는 가족인 사장님이 계신데요? 김태석 사장님은 이미 다른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사장님과 강승희 씨 두 분에게 따로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2개의 봉투를 꺼내 하나를 저에게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사모님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사모님은 제가 이 모든 일로 혼란스러울 것을 염려하며 글을 시작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겠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계획해오신 일이라고 하셨죠. 사모님은 편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사장님이 수민이가 떠난 후 다른 여자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사모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셨다고 해요. 이미 딸을 잃은 후 가족이라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다고 사모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20년 동안 사모님 곁을 지키며 진심으로 아껴드렸고
그것은 어떤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모님께서 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하셨어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제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충분히 강하고 현명하니 사모님 없이도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죠. 사모님은 저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으며 영원히 지켜볼 것이라는 따뜻한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셨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장님의 배신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까지 잃은 사모님은 가족이라고는 사장님밖에 없었지만 사장님의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엔 정말 혼자라고 느꼈을 거예요. 사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전달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이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오셨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숙이가 모든 재산을 가정부한테 넘겼다고? 사장님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사장님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저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30년이나 우리 집에 있으면서 지숙이를 조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재산을 노리다니. 저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어요. 사모님이 저에게 남기신 편지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사장님에게 사모님이 남기신 편지를 건넸어요. 사장님은 편지를 읽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죠. 편지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사장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사장님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저와 마주치지 않으셨죠.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겠다며 자리를 떴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지자 비로소 현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자 어마어마한 재산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앉아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제가 30년 동안 보여준 진심과 헌신을 알아봐 주신 거죠. 그리고 사장님의 배신에 대한 마지막 응답이기도 했을 테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색했지만 서서히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사모님이 남기신 회사 지분도 잘 관리하기 위해 경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20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23 가정부였던 제가 이제는 재벌가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부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모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이에요. 그것만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니까요. 사모님이 떠나신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사모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이죠. 아마 사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모님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힘을 내곤 해요. 사모님은 제게 단순한 재산만 물려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으니까요. 승희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어. 사모님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제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30년간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였어요.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사모님의 뜻을 가장 잘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20년간 가정부로 일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었지만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비록 저도 나이 40이 되도록 가정 하나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때로는 사모님이 꿈에 나타나 저를 안아주시곤 해요. 그럴 때면 이 모든 것이 사모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록 사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어요. 매일 밤 사모님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속삭이곤 해요. 20년간의 가정부 생활은 끝났지만 사모님과의 인연은 영원히 제 삶의 일부로 남을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